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할머니와 공원에 나왔습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활발하고 잘 노는데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나왔거든요, 이런 곳에. 그래서 애들이 아직은 그 습관화가 안 돼갖고 이렇게 조금 소심하네요.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에 갇혀있던 3년이 남긴 후유증은 여전히 큽니다. 말을 배워야 할 어린이들은 입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5살 이하 아이들을 6개월간 살펴봤더니 3명 가운데 1명은 발달이 더뎠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로 상담받는 비율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보다 오히려 요즘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볼 기회가 적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게 서툰 겁니다. 인지 왜곡 중에 독심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 친구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를 막 또 피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오해가 또 쉽게 생기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직접적인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하고 얼굴 표정이라던가 이런 걸로만 단순하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니까 더 관계가 어려운 게 부풀려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으로 공교육이 사실상 멈춘 사이 학력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코로나 전후 중학교 2학년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학 등 세 과목 모두 중위권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은 늘었습니다. 코로나 세대는 학원으로 몰렸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에 결손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나가야 하는 진도 그리고 입시 때문에 평가되어야 하는 내용의 양이라든지 난이도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양상들. 대학 축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캠퍼스에 활기가 돌아왔지만 코로나 3년은 대학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소통 자체가 엄청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는 원래 같으면 팀플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로나 학번을 채용한 영국의 대기업들이 입사 후 재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이 약하다. 발표나 회의에서 의견 개진 같은 기본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학번들은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저도 사실 1학년 겨울방학 때 좀 대외 활동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 하기로 했던 것도 취소가 되고 그랬어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